빨리 해서 제 시간에 끝내봅시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원리합계라는 것에서 솔직히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교육과정에는 있기는 하고 그 다음에 수능에는 단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수능에 있나? 20년 전인가? 네, 한 번 출제된 거 말고는 없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나와. 이게 만약에 수능에 나오면 진짜 발칵 뒤집힐 거예요. 근데 내신에는 무조건 나와요. 여러분이 이번 기말고사 때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거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건데 봐봐. 원리합계라는 것의 뜻이 뭐냐면 이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원리합계는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의 합을 우리가 원리합계라고 얘기를 해. 그럼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재호가 은행에 가서 열심히 모아서 한 100만 원을 모았대. 열심히 100만 원을 모아서 100만 원을 이 은행에다 갖다 넣어. 그러면 1년 동안 이제 은행에다 넣으면 뭐가 붙어요? 이자라는 게 붙겠죠. 그 이자라는 거를 가지고 계속 붙어갈 거예요.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이렇게. 그러면 1년 뒤에는 100만 원만 있어요? 아니면 1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알파까지 있겠죠. 그게 원리합계예요. 쉽게 말하면. 알겠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자라는 것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그 이자라는 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단리법이라는 개념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복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단리법이랑 복리법 중에서 실생활에선 누가 더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은행을 뭐 자주 가지는 않겠지만 단리법이랑 복리법 중엔 실생활에서는 누가 더 많을까요? 단리가 훨씬 많아요. 단리가. 근데 문제에서는 뭐가 많이 나올까요? 복리만 나와요. 왜? 왜? 왜일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원금 플러스 이자가 계속 붙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또 이자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만 들으면 이게 이제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인데 이 말만 보면 저게 뭔 말이야 싶을 거거든. 봐봐. 단리는 쉽게 말하면 이거야. 자, 100만 원짜리를 넣어요. 100만 원을 원금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자율, 보통 R이라고 많이 쓰는데 이자율이 한 달에 10%래요. 한 달에 10%. 그러면 100만 원을 딱 은행에다 집어넣었어. 7월 1일에. 그러면 8월 1일에 이자가 얼마가 나와요? 10만 원이 나오겠죠. 10%니까. 그죠? 그 다음에 9월 1일에는 이자가 또 얼마 나와? 10만 원이 나오죠. 근데 단리는 뭐냐면 원금에만 이자를 붙인다는 뜻이야. 그러면 7월 1일에는 여러분들 은행에 내가 100만 원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8월 1일에는 얼마가 있을 거냐면 100만 원에다가 그거에 해당되는 이자 10만 원까지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9월 1일에는 얼마가 있겠냐. 근데 만약에 단리래 이게 단리래. 그럼 단리법이면 100만 원이 있을 거고 1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또 얼마가 붙을 거예요? 10만 원만 추가가 될 거예요. 왜? 원금은 변화가 없으니까. 원금은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은행에다 집어넣는 돈이 다 원금이야. 근데 나는 7월 1일에 원금을 그냥 100만 원만 딱 집어넣고 끝이야. 이해됐나?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10만 원 붙고 여기서 여기도 넘어갈 때도 10만 원 붙고 그 다음에도 10만 원 붙고 그 다음에도 10만 원 붙죠. 그럼
결국은 매달 늘어나는 게 얼마씩밖에 안 돼요? 10만 원씩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한 번 갈 때마다 플러스 10씩 플러스 10씩 되니까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예요? 등비예요? 등차예요, 얘는. 근데 단원명이 뭐예요? 적금과 뭐래요? 등비 수열이죠. 그러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단리는. 너무 쉬워서 안 나와요, 계산이. 오케이? 이런 거죠. 한 달에 10만 원씩 한 달에 10만 원씩 붙어요. 그럼 12달 지나면 얼마가 돼 있겠어요? 220만 원이 돼 있을 거예요. 100만 원에다가 12개월치 원금, 12개월치 이자. 너무 쉽죠? 자. 근데 이걸 이제 복리로 바꿔볼게요. 복리.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신 똑바로 잘고 들으세요. 잘 봐. 원금 100만 원을 넣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얼마가 나와요? 100만 원에다가 플러스 얼마가 돼요? 10만 원만큼의 이자가 붙겠죠. 여기까진 단리랑 똑같아요. 됐니? 근데 잘 봐. 9월 1일이 됐어요. 원금의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이자까지 10만 원이라고 놓고, 자, 원금의 변화가 없으니까 한 달 지날 때 또 이자가 얼마가 붙을 거예요? 10만 원이 더 추가가 되겠죠? 이거 아까 단리에서 한 거랑 똑같죠? 그죠? 근데 복리법은 얘만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얘한테도 이자가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복리야. 그러면 10만 원만 추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가 더 추가돼요? 만 원이 더 추가돼요. 그럼 이 만 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자에 대한 이자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잘 봐. 여기서 여기 갈 때 얼마 늘었어요? 10만 원 늘었죠. 여기에서 여기 갈 때 얼마 늘어요? 11만 원이 늘죠. 근데 이 11만 원이 뭐에 해당이 될 거냐면, 잘 봐. 처음에 시작할 때 100만 원의 10%니까 얘는 100만 원의 10%야. 근데 8월에서 9월로 넘어갈 때는 8월에는 통장에 얼마가 찍혀 있어? 110만 원이 찍혀 있지. 근데 늘어나는 금액은 얼마야? 11만 원이죠. 그럼 110만 원에 11만 원은 몇 퍼센트예요? 10%예요, 얘도. 그럼 아까 단리랑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단리는 그냥 10, 10, 10, 10 이렇게 숫자가 계속 그냥 고정된 숫자가 추가가 되지. 근데 얘는 10만 원, 11만 원, 그 다음에는 더 늘어나겠죠. 그죠? 그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10월 1일이에요.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121만 원이죠. 그죠? 121만 원. 그럼 얘는 지난달에 있었던 121만 원에 얼마가 붙을까? 원금과 이자의 전부 0.1, 0.1, 0.1, 0.1이 곱해지는 거야. 그럼 얼마가 붙어요? 12만 1,000원이 붙어요. 121만 원의 10%. 그러면 늘어나는 숫자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늘어날 때는 얼마가 늘어나냐면 플러스 12.1에 해당되는 숫자가 늘어나. 12만 1,000원에 해당되는 숫자가. 잘 봐 그러면. 똑같은 숫자가 더해지고 있나요? 아니요. 등차예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플러스 10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10%만큼 더 추가가 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플러스 11이 된다는 건 뭐야? 10%만큼 더 추가가 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도 12.1이 추가됐다는 건 뭐예요? 똑같이 전달에 있던 금액의 10%가 추가됐다는 거야.
그러면 이 뜻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간다는 것이 얘가 일정한 금액이 증가하는 거야? 비율이 증가하는 거야? 비율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나요? 일정한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한다 라는 말은 곧 일정한 숫자를 곱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정리. 단리는 뭐예요? 등차예요. 복리는 뭐예요? 등비예요. 되나요? 자, 이제 10% 끝났어요. 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단리 복리 이해했지? 우리가 내신에서 한 문제 맞추자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근데 혹시 모르니까 야 모르잖아. 니네 때 나올 수도 있잖아. 수능에서. 응? 그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아, 진짜로. 쌤 수능 때 뭐 나온 줄 알아요? 내 수능 때? 내 수능 어려웠거든? 수학이? 1등급 컷이 78이었으니까 수능이? 1등급 컷이 78이었어요? 네. 제가 84점 받았는데 1등급 받았어요? 100분이가 98이에요? 4개 틀렸는데? 뭐 나온 줄 알아요? 여러분 가비엘이라고 알아요? 처음 들어봐요? 경호야 가비엘이가 뭐야? 몰라? 이거 고등학교 때 고1 때 배우는 건데 이거예요. A분의 B는 C분의 D는 2분의 F는 이거 다 더한 거 A 더하기 C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D 더하기 F랑 같다 이거. 이게 무슨 얘기냐? 2분의 1이랑 4분의 2랑 두 개 더한 거 2 더하기 4는 6이죠? 얘 3이죠? 똑같다 이 얘기야. 이거 배우거든? 고1 때 유리식에서 이게 나왔어요 수능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난. 내가 수험생 때야. 지금은 알지. 지금은 아는데 내가 수험생 때, 야 고3 때 이게 나올 줄 꿈에도 몰랐지. 왜? 고1 거니까. 그리고 또 마이너한 거니까 약간 잘 안 배우는 거니까 잘 안 써먹는 거니까. 근데 이게 수능에 떡하니 4점 사이로 나온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자, 단리 복리 구분이 돼요 이제. 우리는 뭘 볼 거예요? 복리만 본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야. 잘 봐. 우리는 또 두 개를 구분해야 돼요. 예금이라는 개념과 적금이라는 개념을 구분해야 돼. 근데 결론부터 얘기를 해줄게. 예금은 이게 요약본이야. 여기 설명하고 요약하고 여기 설명하고 요약할 거야.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예금은 한 번 넣고 끝이야.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한 번에 많은 금액을 한 방에 딱 때려 넣는 거야. 은행에. 1억. 큰 돈이죠. 그지? 그거를 한 방에 은행에 딱 때려 넣어요. 매달 1억씩 적금을 하는 사람은 없죠. 부자죠. 행복할 것 같죠. 매달 1억씩이면 연봉이 12억이네요. 자, 1억을 어찌저찌 모았어. 일개미 제호가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1억을 모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현금으로 집에 갖고 있어요? 아니죠. 은행에다 넣잖아. 한 번 넣어놓고 계속 냅두는 거야. 묵혀둔다고 하거든. 딱 기억하는 건 키워드는 한 번 넣고 끝나는 게 예금이야. 그럼 원금을 몇 번만 넣어? 얘는 한 번에 많이 집어넣는 게 예금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냐?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얘는 처음에 넣고 계속 냅두면 원금은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나죠. 뭐만 늘어나? 이자만 늘어나죠. 그러면 아까 복리에서 했던 것처럼 가만히 원금은 있고 이자만 일정한 비율로 계속 늘어나지. 그지? 그래서 얘는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계산해. 얘는 공식이에요. 구조가. 니네가 키워드로 잡아야 될 게 이거야. 예금은 한 번 넣고 끝나는데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나와. 자, 봐봐. 근데 적금은 뭐냐면 조금씩 다달이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지금 넣고 있는지 안 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 뭐 적금을 넣는다 하자. 그럼 한 달에 10만 원 넣고 그 다음 달에도 10만 원 넣고 그 다음 달에도 10만 원 넣고 그 다음 달에도 10만 원 넣죠. 그럼 원금이 가만히 있어요? 늘어나요? 늘어나죠. 이자도 어떻게 돼요? 같이 늘어나죠. 그죠? 그 원금 추가되는 만큼이 계속 플러스가 되지. 계속 플러스가 되네. 그러면 얘는 여러 번 지속적으로 넣는 거고 원금은 이런 느낌이고 여러 번 지속적으로 넣는 거고 계속 플러스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뭐가 나올까? 합이 나와요. 등비수열의 합이. 요거 구분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 문제는 다 풀어요. 그럼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뭐냐? 이거 두 개가 같아질 때를 찾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상환이라는 것과 연금이라는 단어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상환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가전제품 살 때 어디로 가니? 가전제품 살 때 보통 어머님들이 이런 거 할 거예요. 막 하다 보면 여러분 만약에 노트북을 사준대. 준성이가 예쁜 짓을 해서 노트북을 사주는데 아버님이 막 300만 원짜리 좋은 걸 사준대. 300만 원짜리를 한 방에 딱 긁으면 뭐라 그래요? 우린 세 글자로. 일시불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얘기 했더니 고1에 예전에 윈터 때 선행할 때 한 방에 할 때 뭐라 그래요? 이랬더니 플렉스 이러던데.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일시불이에요. 신세대야. 적응이 안 돼. 어쨌든 자 일시불. 근데 보통 이런 것도 여러분 광고지나 이런데 마트나 이런데나 아니면은 옆에 있는 뭐 삼성 디지털 플라자나 이런데 가 보면은 아실 거예요. 뭐가 붙어 있냐면 무이자 할부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죠?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시죠. 왜? 300만 원짜리 사는데 6개월 무이자 할부면 이자 없이 50만 원씩 준다는 거 아니야?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흔치 않고 상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비싼 거를 내가 일시불로 살 능력이 안 돼서 할부로 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지. 그지? 근데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절대로 회사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뭘 보면 되냐면 여러분 핸드폰 살 때 생각하시면 돼요. 핸드폰 일시불보다는 할부로 많이 사죠. 24개월에 노예가 되죠. 그지? 그것도 할부예요. 그럼 봐봐. 할부는 니네 봤을지 모르겠는데 할부는 뭐가 붙냐면 할부 이자라는 게 붙어. 그게 왜 붙냐? 원래 지금 내가 받으면은 100만 원짜리를 받은 거야. 현금을 100만 원을 받는 건데 그거를 10달 동안 나눠서 받는데 근데 내가 10만 원씩만 받아. 그럼 그 100만 원을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 10개월이나 걸리죠. 그럼 나는 그 10개월만큼의 뭐가 손해야? 이자가 손해죠. 왜? 지금 내가 현금 100만 원을 받으면 그걸 은행에 바로 집어넣어 놓으면 이자가 붙어서 돈이 더 불잖아. 이해됐나? 그래서 이자를 붙인 금액과 실제 상환해야 되는 금액을 같게끔 만드는 거야. 그 테크닉이 뭐냐면 이것과 이거를 같게 만드는 거야. 그게 상환이야. 이게 제일 마지막에 배울 거야.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딱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요게 원리학계의 큰 틀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지를 볼게요.
문제를 하나 넘기시고. 자, 쭉 설명 나와 있을 거예요. 쭉 설명 나와 있는데 한번 쭉 보세요. 한번 쭉 보는데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이 헷갈릴 거냐면 334페이지 보세요. 자, 334페이지에 보시면 적금이라고 해서 나와 있을 겁니다. 보이시나요? 적금. 적립금의 원리합계, 즉 일정한 금액을, 거기 밑줄,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마다 적립할 때 밑줄. 그게 뭐야? 적금이야. 매달 10만 원씩 넣는다. 그럼 그게 뭐야? 적금. 됐니? 근데 보세요. 원리합계의 기본 가장 큰 전제가 있어. 전제. 돈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요. 이것만 정확히 기억하면 돼.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집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내가 여러분들만 한 시절에 아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시절에 붕어빵을 예를 들면 붕어빵 있죠? 여러분 요새 붕어빵 얼마예요? 하나에 1,000원이에요? 3개에 1,000원이에요? 저 때는 5개에 1,000원이었어요. 나는 1,000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많았어. 꼬꼬마 때의 제오는 1,000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많았다고. 야, 빼빼로가 얼마인 줄 알아? 빼빼로가 300원이었어. 지금 빼빼로 얼마야? 1,000원이잖아. 그럼 나는 빼빼로 3개 사 먹을 돈인데 너네는 지금 얼마야? 빼빼로 1개밖에 못 사 먹을 돈이야. 똑같은 1,000원이. 왜 그래? 시간이 지나서 그래. 시간이 지나서. 이게 기본 전제예요. 그러면 적금이라는 걸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들어간 돈이죠. 먼저 들어간 돈은 훨씬 더 시간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동일 시점에서 비교했을 때, 똑같은 시점에서 비교했을 때 금액이 어떻게 돼?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밑에 해설을 보시면 이렇게 타임라인 형태로 쭉 나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자, 요거까지 이해하면 원리합계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집에 갈 수 있어요. 자, 잘 봐. 여기가 1월 1일이라고 해볼게요. 1월 1일. 그럼 이름을 붙일게요.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요렇게까지. 자, 갑니다. 매달 초에, 초는 1일입니다. 매달 초에 10만 원씩 적금을 부을 거예요. 근데 이자는 5%고 복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6월 1일에 금액이 얼마가 있을까를 계산해 볼게요. 그럼 보세요. 첫 번째, 1월 1일에 얼마 집어넣어요? 10만 원을 집어넣죠. 그러면 요 10만 원은 한 달이 흘러요. 얼마가 될까요? 10만 원에 10%가 5% 잡았지? 미안해요. 5%가 돼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은 뭐가 돼요? 3월 1일엔 10만 원에 얼마가 돼? 제곱이 되죠. 왜? 일정한 비율로 증가할 때, 우리 지수에서도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할 때 원래 앞에 있던 숫자에다가 1 플러스 R만큼을 곱하지? 그 1 플러스 R에 해당이 되는 게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한 통 갈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죠? 자, 그럼 보세요. 어떻게 가나?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을 가요. 그럼 6월 1일에 1월 1일 날 넣었던 10만 원은 얼마가 되어 있을까라는 거야. 얼마까? 10만 원 곱하기 이자가 몇 번 붙었어. 그것만 보면 돼. 몇 번 붙었어?
5번 붙었죠. 그래서 1.05의 5제곱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잘 봐. 동일한 시점 6월 1일에 1월 1일에 넣은 금액은 1.05의 5제곱이 된다는 뜻이야. 근데 잘 봐. 2월 1일에도 돈을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요. 얼마를? 10만 원을. 그러면 갑니다. 얘가 가서 얼마가 돼요? 10 곱하기 얼마? 요렇게 되죠. 그럼 얘는 몇 칸 가나를 보면 얘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만 가는 거야. 그러면 이 금액이 이렇게 땡겨서 동일 시점에 비교를 해보면 6월 1일에는 요 10만 원은 얼마가 되어 있을 거냐면 10에다가 1.05의 4제곱을 한 만큼만 있을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3월 1일 날 집어넣은 금액은 얼마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얼마겠어요? 몇 번밖에 안 받아 이자를? 3번밖에 안 받죠. 그래서 얼마? 1.05의 3제곱. 되니? 그러면 따다닥 와서 4월일 때, 5월일 때, 마지막 뭐일 때? 6월일 때죠. 근데 매달 언제 낸다고 그랬어? 초에. 얼마를? 10만 원을.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10만 원을 딱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지금 제호의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은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뭐가 돼요? 다 더한 값, 합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써보면 이렇게 써져요. 요만큼을 다시 쓰면 갑니다. 10부터 시작해서 더하기 10 곱하기 1.05 더하기 10 곱하기 1.05의 제곱 이렇게 가서 10 곱하기 1.05의 얼마? 5제곱까지. 되니? 그러면 이게 계산하면 공비가 얼마예요? 공비 봐야죠. 공비가 얼마야? 여기서 여기 넘어가고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공비 1.05죠? 빼기 1이죠? 총합 얼마예요? 1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1.05에 항의 개수 몇 개예요? 6개예요. 0제곱부터 시작해서 5제곱으로 끝나니까 빼기 1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비 수열의 합이야.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이 되고 이게 뭐라는 거야? 적금의 계산법이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거를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방식인데 대다수의 시중 문제집이나 뭐 선생님들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나는 외우지 말라고 하거든.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 매년 초에 적립하는 거 매년 말에 적립하는 게 금액이 다르게끔 막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초말, 말초, 초초, 말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계적으로 외우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나는 그렇게 외우는 걸 나도 안 외우거든. 쌤은 그냥 이렇게 계산해서 풀어요. 적금은.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 타임라인을, 적금은. 돈을 매달 초에 이만큼 집어넣었을 때 얘가 이자를 몇 번 받을까? 그걸 본다는 거야. 이자를 몇 번 받을까? 근데 그 이자를 받는 거는 잘 봐. 우리 흔히 점 개수랑 선 개수랑 칸 개수랑 막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보면 점은 몇 개예요? 6개예요. 근데 칸은 몇 개예요? 5개예요. 그럼 이자를 받으려면 점이 있어야 돼요? 칸이 있어야 돼요? 칸이 있어야 돼요. 니네 이거 생각하면 돼. 봐봐. 은행에 가서 1월 31일 날 집어넣었다? 1월이지. 그 다음에 2월 1일로 바뀌지. 2월 1일이면 2월이지. 달이 바뀌었네? 그럼 한 달치 이자를 다 받을까? 절대 아니죠. 얼마치 이자만 받는 거야? 조만큼. 그것만 잘 이해하면 돼. 요만큼 받는다고. 이게 달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앞 글자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한 달치 이자를 받으면 은행들 다 망해요.
이렇게 안 줘요. 뭔지 알겠어요? 뭘 봐야 돼요? 이자를 받으려면 적어도 그 기간 한 텀을 봐야 돼. 알겠니?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를 하나 풀고 해볼게. 봐봐. 넘겨봐. 그 다음 페이지. 335페이지. 자, 밑에 688번 해볼게요. 688. 딱 두 문제만 풀고 끝낼게. 봐봐. 688. 쉽게 끝낸다니까 눈이 밝아지는데?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 응? 봐봐. 갑니다. 중기는 오늘부터 14년 동안 14번, 동그라미 14번. 14번. 14번에 걸쳐서 매년 같은 날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면 14년 후에 원리합계가 945만 원이 되는 적금을 들었대요. 그랬을 때 가입한 적금이 연이율 5% 복리 밑줄, 연이율 5% 복리, 이자율 몇 프로? 5%. 그랬을 때 매년 적립해야 하는 금액 밑줄, 매년 적립해야 하는 금액 밑줄. 그게 뭐야? A. 몰라. 그지? 그걸 찾으라는 얘기니까. 그랬을 때 얼마 구해야 되냐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이런 상황이네. 매년 일정한 날에 얼마씩 A1씩. 매년 A1씩 납입을 하는데 이자율이 몇 프로? 5%. 5% 맞죠? 네. 이자율이 5% 복리 계산하고 몇 번? 14번. 됐습니까? 그럼 이거 적금이죠. 적금은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등비수열의 합. 됐니? 등비수열의 합. 됐습니까? 자, 오늘부터 14년 동안 14번을 해서 매년 같은 날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면 14년 후래. 14년 후래. 그지? 얘들아, 14년 후라는 얘기는 잘 봐. 오늘 그냥 1월 1일이라고 칩시다. 1년이 지나요. 얼마예요? 또 1월 1일이겠죠. 아, 이거 헷갈리면 이렇게 하자. 2020년. 그 다음은 2021년이죠. 내가 뭐 보라고 그랬어요? 점이 중요해요? 칸이 중요해요? 칸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몇 년 후에? 1년 후에. 그럼 14년 후라고 그랬지. 칸이 몇 칸? 14칸이죠. 그거 봐. 또 헷갈린다니까. 다시. 이 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다시 잘 봐. 이만큼이 1년 후란 말이야. 그럼 14년 후면 이런 칸이 몇 개가 생기겠냐고. 14개가 생긴다고. 14개가. 그럼 봐라 얘들아. 2020년에 내가 A1만큼 집어넣었다? 그러면 쭉 가서 14년 후. 몇 년인지 몰라. 그냥 14년 후래. 그럼 14년 후에는 이 금액이 얼마가 돼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겠어? 네? 얼마야? A 곱하기 1.05에 몇 제곱이야 여기가? 14제곱이야. 이해됐어요? 몇 번 집어넣는데요? 14번. 14번. 그럼 잘 봐. 14번. 그럼 이런 식으로 가서 다다다다닥 가지. 그럼 항의 개수가 몇 개란 얘기야? 14개죠. 여기가 14제곱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초항이 A라고 해. 이게 만약에 A야. 만약에 이게 A야. 그럼 잘 봐. A면 몇 번 집어넣는 거야? 15번이죠. 왜? 0제곱이니까. 0제곱부터 14번까지니까. 그럼 여기가 초항이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요. 이해됐어요? 이게 매년 초, 매년 말의 개념인데 초말이라고 하는 흔히 지금 계산한 게 이 초말 이걸 외우지 말라고. 매년 초에 받아서 말에 돈을 받는다
라고 해서 아까 그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칸수를 세서 몇 번 받는지를 센 다음에 14년 후면 14번을 받아야 되니까 아 이런 식이 되겠구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14번에 걸쳐라고 그랬잖아. 그럼 돈을 몇 번만 넣겠다는 거야? 14번만 넣겠다는 거지? 그럼 그게 뭘 나타내? 항해개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항해개수가 몇 개? 14개. 초항이 뭐야? 이거. 그래서 갑니다. 식은 공비가 1.05니까 1.05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이 a 곱하기 1.0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여기가 뭐가 돼요? 1.05의 몇 제곱? 14제곱 빼기 1을 한 것이 얼마와 같다? 945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럼 이거 계산하는 거는 설마 니네한테 진짜 14번을 다 곱하라고 계산을 할까요? 낼까요? 안 내죠. 그래서 문제에서 뭘 줬어요? 이게 얼마라고? 2라고. 그럼 2 빼기 1이니까 1이네. 그럼 요것만 계산해줘서 A값 찾아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뭐 45만원 정도 나온다 라고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자, 근데 한 페이지 넘겨봐. 마지막. 자, 한 페이지 넘기면은 상환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근데 안 나올 거예요, 얘는. 예전엔 나왔어.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근데. 변경이 되면서. 왜? 거기 옆에 써있죠. 뭐에 가 있어요, 얘가? 경제수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문과에서 배우는. 그 제목 옆에 보면 상환과 연금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수열 단원에 있었거든. 근데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여러분들 교육과정 때부터는 선택 과목에 어디에 가 있어? 경제수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학교에서 그 3학년 때 배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문과에서. 경제수학이라고. 그냥 교양 과목으로 듣기 좋은 학종 가는 친구들, 뭐 상경계열 가는 친구들을 위한 거라는데 뭐 수능에는 안 나오니까. 자, 그냥 개념만 알고 갈게요. 걔는 문제는 우리가 풀진 않을 거고. 상환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봐봐. 정해진 금액을 일정한 기간마다 정한 기한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여 빚을 갚는 것을 뭐라고 한대요? 상환이라고 한대요. 됐니? 근데 아까 얘기했죠. 상환은 일시불로 샀을 때의 금액과 그 다음에 내가 다달이 갚아야 되는 금액을 그냥 단순히 더했을 때 같다면 파는 사람이 손해란 말이야. 그렇게 안 판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일시불로 금액을 계산을 했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라는 게 붙죠. 그럼 그만큼의 금액과 산 사람이 다달이 갚아야 되는 금액의 총합이 같게끔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얘는 상환이라는 것은 딱 요 구조만 기억하면 돼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1% 미만이지만 만약에 상환이라는 게 나온다 하면 식은 어떻게 세워주면 되냐면 예금과 관련된 식. 예금이 뭐였어 근데? 식을 세우면 무슨 식? 일반. 이거와 적금과 관련된 식 뭐였어? 적금은 합이었죠. 이게 서로 뭐하도록 같다 라고 식을 세워주면 답이 나오는 구조예요. 이게 일시불로 샀을 때의 이자가 붙은 금액. 얘가 다달이 갚아서 내는 돈의 총합. 같다 놓으면 상환 문제가 풀려요. 알겠습니까? 그 개념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혹시 나온다면. 뭐 물론 문제 시간 날 때 한두 문제 정도 풀어보는 게 좋고. 알겠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셔야 되는 건 시험에 나오는 거는 앞에 다시 해보시면 그 335페이지 있죠? 그 적립금의 원리합계 문제. 그지?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것만. 알겠죠? 예전보다는 양이 줄었어요. 예전보다는. 오케이? 그래서 원리합계 정리 마무리하면 요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정리해드린 거 이만큼. 요까지만. 딱 이게 요약이에요. 알겠지? 요거. 원리합계가 원금과 이자를 나타낸 거고 이자를 계산한 건 단리와 복리가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복리만 쓸 거다. 단리는 등차기 때문에 안 쓸 거다.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금이라는 것은 한 번 넣고 끝나는데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조로 식이 나올 거고 반대로 적금이라는 것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등비수열의 합구조가 나올 거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혹시나 상환이 나온다면 예금이라는 것과 적금이라는 거 각각씩 세워서 두 개가 서로 어떻다? 같다고 놓으면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아까 설명했던 거 꼭 중요한 거는 뭐야? 칸. 한 칸이 지나가면 뭐다? 한 칸이 이자 한 번 받는 거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